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을 자주 뵙지 못해서 너무 송구스러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독감 백신 때문에 지금 아주 세상이 떠들썩하죠. 참 한국에서 참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새에 독감 백신을 맞고선 33명이 사망했다. 지금 이 뉴스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여기 미국 교포사회에서도 지금 독감 백신에 대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불신을 하고 있고 또 이 백신을 정말 맞아야 되느냐, 그리고 백신을 맞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정말 이런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지, 어떨 때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증세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 911을 부르거나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 굉장히 기묘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지난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독감 백신을 주었지만 한 번도 제 환자 중에 독감 백신을 맞고 사망을 하거나 혹은 쇼크에 빠지거나 어떤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케이스는 단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백신 그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많은 바이러스성 질환에서 해방시켰던 그런 공로가 있다는 것은 그건 이미 상식이기 때문에 백신의 중요성은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감 백신, 물론 굉장히 안전하지만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에게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증세가 있었는지 오늘 그것에 관한 제가 정보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먼저 독감 백신을 제가 먼저 저 자신에게 투약을 하겠습니다. 왜 저는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냐? 제가 직업이 의사죠. 의사는 환자를 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를 항상 보기 때문에 환자에게 바이러스성 질환을 전염시켜서는 안 되고 또 저 자신도 환자로부터 독감에 감염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독감 백신을 제가 맞아야겠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제가 맞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독감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난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이 백신은 뭐냐면요, 이건 미국의 세큐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지금 쿼드리밸런트, 이게 사가 백신이죠. 2020년, 21년 지금 CDC에서 권고한 바로 그 쿼드리밸런트 사가 백신, 에이플루리아라고 하는 백신이에요. 이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자, 이거는 지금 멀티도즈 바이얼이죠. 이거는 지금 여러 명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오늘 주사를 하는데, 자, 이 독감 백신 맞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독감 백신은요, 근육에다 주사를 해야 되고, 지금 0.5cc예요. 어디다 놔야 되냐면 바로 여기 델토이드 머슬. 여기 보면 이렇게 삼각형 근육이라고 이제 보이죠. 자, 90도 각도로 해야 됩니다. 90도 각도. 자, 이게 90도 각도죠. 그래서 근육에다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90도 각도로 찔렀습니다. 예, 지금 독감 백신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 났습니다. 원래 간호사가 놔주면 좋은데 지금 간호사들이 다 퇴근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놨습니다. 제가 독감 백신 하면은 생각나는 그 이벤트가 2009년도 돼지 독감, 스와인 플루 팬데믹 있었죠. 그때 제가 뉴욕 대학병원, 그러니까 뉴욕 하스피탈 퀸즈라고 하는 그 병원에 월급 의사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레지던트 끝나고 나서 제가 첫 얻은 미국에서의 그 직장이죠. 거기에 이제 월급 의사, 내과 의사로 제가 채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스와인플루가 터져가지고 그때 그 병원의 CEO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은, 모든 헬스케어 프로페셔널,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의사, 간호사, 하여튼 병원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백신을 맞아라. 만약에 백신을 거부하면 해고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H1N1 플루 그 백신을 맞았죠. 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또 백신을 또 거부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백신 안 맞는 의사나 간호사, 병원 종사자는 완전 해고해버리겠다고까지 했어요. 그때 정말 굉장히 심각했거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백신을 맞았던 기억이 있고, 자, 지금 제가 백신을 맞았어요. 뭐 잠깐 따끔했죠. 대부분의 거의 99%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심지어 열도 안 납니다. 뭐 열이 나는 게 주로 아이들에게서 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독감 백신은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볼 때 굉장히 안전한데 독감 백신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알러지 반응, 심각한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약이건 어떤 주사건 간에 그거에 안 맞는 사람이 맞으면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죠. 알러지 반응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아나필락시스라는 게 있죠. 아나필렉틱 샥. 그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혈압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기도가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호흡곤란증, 저혈압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이 아주 드물지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보고된 케이스는 100만 명 중에서 한두 명이래요. 그런데 그러한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증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자, 뭐 경미한 독감 백신을 맞고 뭐 약간의 무슨 막 간지럽거나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이러한 사인이 나타나면 여러 번 바로 911을 부르거나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호흡곤란증이죠. 백신을 맞았는데 그날 밤 여러 번 숨 쉬는 게 뭔가 거북하게 느껴진다면은 바로 911을 부르거나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목이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서 목소리가 변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도 그것도 정상이 아닙니다. 예. 이럴 때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911을 부르거나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이나 입술 주변이 부을 때 바로 이런 거죠. 혈관 부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엔지오이디마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엔지오이디마가 뭐냐?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 두드레기 하면은 여러분 살면서 두드레기 안 새겨본 사람 있습니까? 어떤 음식 잘못 먹고 나면 두드레기 생기잖아. 피부 표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바퀴처럼 팽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엔지오이디마는 뭐냐? 혈관 부종, 피부 안쪽에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진이 한번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제 혀가 이렇게 부었죠. 자, 혀나 목구멍 이런 데가 부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기도가 막힐 수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신을 맞았는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입술이 부었어. 입술이 부으면서 혓바닥이 붓는 것 같아. 혓바닥이 안 붓고 입술만 부어도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왜? 입술이 부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혈관 부종인데 이게 심각하면 나중에 혀가 부을 수가 있어요. 혀가 부으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내과 전공의로 있을 때 이런 케이스를 한 3명 만났는데 3명 다 흑인 환자였고 혈압약을 먹고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ER에서는 일단 이런 엔지오이데마 오면 우리가 그냥 12시간 업저베이션을 해요. 이 사람이 혹시 호흡곤란증이 있는지 그거 보려고. 대부분은 이제 뭐 그런 큰 문제 없이 이제 집으로 다 보내는데, 자, 여러분이 백신을 맞고 나서 입술 주변이 붓고 눈이 부어. 근데 특히 혓바닥이 붓는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엔지오이데마예요. 예, 바로 여러분 911 부르시거나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목소리의 변화가 올 때 우리가 왜 조심해야 되냐? 어떤 경우는 저 안쪽에 저 성대 그 라링스 거기가 부을 수도 있어. 그건 잘 안 보이거든. 그럴 때는 목소리가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소리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소리가 안 나와. 말을 하는데 숨이 차면서 소리가 안 나오고 목소리가 변했어. 이거는 저 라린지얼 이데마가 우리가 의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바로 911을 부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저혈압. 이제 알러지 반응 중에서 정말 무서운 게 저혈압이죠. 저혈압이 올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아드레날린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여러분 집에서 닥쳤을 때 여러분이 아드레날린 주사가 집에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 근데 그 저혈압을 의심할 수 있는 게 뭐냐?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지는 건 뭐죠? 혈압이 떨어졌다는 거죠. 갑자기 땀이 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심장박동수가 올라가야 돼.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몸에 혈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인체에서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심장박동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울 때 그건 바로 기립성 저혈압이죠. 이런 증세가 있다면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911을 부르고 아니면 ER로 가셔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 독감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렉틱 샥이 오는 전조 증세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증세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지체 없이 ER에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백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이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어떻게 만들죠? 바로 달걀을 통해서 만들죠. 이제 WHO에서 전 세계 각국에서 이제 그 해에 유행하는 그 바이러스를 갖다 수집을 해가지고
올해에는 이러이러한 바이러스가 많이 유행을 하니까 이게 앞으로 큰 대유행이 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서 그거를 백신 제조 회사한테 2월이나 3월 달에 알려주면은 백신 제조 회사에서 그 바이러스 스트레인을 구해다가 달걀이 있어요. 이 계란에다가 수정란에다가 이제 그 바이러스를 주사를 하는 거죠. 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정란이요, 바이러스가 자라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예, 바이러스 하나가 거기 들어가면 수백억이 될 수 있는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백신 회사들이 계란을 이용해서 우리가 백신을 제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백신 안에는 지금 제가 만든 이 백신에도 바로 수정란에 그 에그 알부민 단백질이 아주 굉장히 소량이지만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에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 계란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 백신을 맞았다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 알러지 반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CDC 가이드라인에 보면 에그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뭐 두드러기 같은 그런 경미한 거면은 이런 거 맞아도 된다라고 나와 있고, 단 전에 에그 알러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란을 갖다 완전히 익힌 게 아니고 스크램블드 에그 한 반 정도 익힌 거 아니면 날 거, 계란을 완전히 익히면 그거는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스크램블드 에그 아시죠? 계란을 살짝 데친 거 아니면 날 걸로 먹었을 때 계란을 먹고 죽다 살아났다 쉬하게 있던 그런 사람들은 맞을 수는 있는데 단 병원에서 맞아라. 병원에 입원해서 맞거나 아니면 외래에서 맞는데 그런 샥이 왔을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의사의 감독하에서 맞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CD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샥이 있었던 사람도 의사의 감독하에서 맞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래도 나는 너무 불안해서 못 맞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이 에그를 이용하지 않고 계란을 이용하지 않고 유전자 제조업을 통해서 만든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계란을 이용하지 않고 동물 세포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배양한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셀 베이스드 백신도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에 나와 있으니까 그 미국에서 지금 현재 상품명이 뭐냐면은 그 두 가지 백신이 지금 여러분들 메디케어에 있는 사람들, 노인들은 이거 전부 공짜로 맞을 수가 있어요. 자, 플루블락이라고 하는 약이 하나 있고요. 이게 바로 리카미란 DNA로 해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전자 재조합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 일단 불순물이나 첨가제도 덜 들어가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갖다가 바이러스 자체가 없죠. 바이러스를 죽인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에서 그 항원 일부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드밴스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허가가 됐는데 2017년도부터 FDA에서 이걸 승인을 해서 플루블락이라는 약이에요. 이거는 18세 이상 성인만 쓸 수가 있어요. 18세 이하는 못 씁니다. 그리고 또 세포를 이용해서 배양한 거, 그러니까 달걀에 알러지가 정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런 백신 맞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플루블락이나 아니면은 플루셀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세포 배양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계란 알부민 단백질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걸 맞으시면 돼요. 보험이 없는 분들은 사서 맞으면 돼요. 리테일 프라이스가 미국 돈으로 한 78불 하나? 여러분들 그 쿠폰 있으면 한 35불 정도면 이거 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알러지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에그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뭐 CDC에서 뭐 괜찮다고 하지만은 뭐 가벼운 두드러기 정도는 그냥 놔도 된다 하지만, 아니 아예 그 에그 알부민 단백질이 없는 이러한 그 두 가지 백신이 지금 어베일러블 하잖아. 지금 그런 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플루블락이라든가 아니면 플루셀백스 같은 거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저 자신이 백신을 맞았어요. 왜냐면 제가 환자들에게 이 백신을 권하고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저 자신에게 할 수 없는 거는 남에게도 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에게 권했다면 당연히 저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백신에 대한 전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를 종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지자체 단체장들이, 그리고 방역 책임자들이 다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백신을 맞으세요, 저처럼. 그러면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공포감이 많이 종식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뭐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사망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아직 조사가 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번 뭐 부검도 해보고 정말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백신론이나 아까 제가 얘기한 아나필락틱 샥이 온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한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은 워낙에 뭐 기술이 발달해서 어떤 뭐 여기에 뭐 불순물이 들어가서 뭐 그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고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 백신에 이제 보관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백신은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 꺼내 놓잖아요.
12시간 이상 이렇게 상온에 놔두면 안 됩니다. 2도에서 8도 냉장고, 보통 한 5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놔야 돼요. 예, 이렇게 꺼내놓으면 안 돼요. 12시간까지는 괜찮아요. 12시간 이상 만약에 이걸 이렇게 실온에 내놓으면 이거 버려야 됩니다. 예,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이게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백신의 그 성능이 이게 저하가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제가 볼 땐 이거를 상온에다 오래 놔둬서 여기 무슨 불순물이 생겨서 그게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지만 백신의 효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걸 냉장 보관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시간 이상은 실온에다 놓지 마시고 반드시 쓰고 나서는 냉장고에 꼭 넣어 두시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백신에 대한 그 불신을 좀 종식하기 위해서 저 자신이 먼저 맞았고, 정말 백신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100만 명이 한두 명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증세가 있을 때 911을 부르거나 병원에 응급실에 가야 되는지 오늘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정말 재밌는 바이러스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게 된 건지, 그 바이러스에 대한 좀 얘기를 하고, 정말 누가 플루 백신을 맞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